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OLED 생산 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정책을 시작으로 OLED 관련 설비, 투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OE, CSOT, 티안마, 비자녹스 등의 기업들이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OLED 패널을 생산하거나 예정인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디스플레이 육성 지원은 테크와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라인을 투자하거나 신규 설비를 증설후 가동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만 편취하는 기업들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중국 정부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력에 따른 수율 향상과 대규모 투자의 감가상각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든 중국 업체들은 쉽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적자만 키웠습니다. 그동안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공장 및 설비 투자 자금을 지방정부와 은행 대출에 의존하여 왔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대출길이 막히기 시작했고 2017년 이후 중국 기업들의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계획은 월간 37.7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었지만 2018년에는 월간 4.7만 장만 추가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올해 2019년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 지원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부분의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였고 중국 국유 반도체 업체 푸첸진화와 대만의 UMC가 미국 마이크론의 기술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업들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 조치와 기술 이전을 봉쇄하였습니다. 반도체 주요 장비 및 소재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미국과 분쟁이 다소 적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습니다. 중국이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금방 따라잡을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디스플레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100%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면 선발 업체들의 기술은 더욱 앞서 나가며 수율과 초기 투자에 의한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선두의 몇몇 업체들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디스플레이 육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OLED 패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따라올 수 있을지 막연한 미래의 소설이 아닌 현실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로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입니다. 중국 기업 중에서 구형의 LCD 패널이 아닌 플렉서블 OLED 패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여 플렉서블 OLED 패널의 생산 수율은 38% 수준입니다. 수율은 불량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체 생산품 중에서 불량률을 제외하고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몇 개가 만들어졌느냐의 비율입니다. 현재 BOE의 플렉서블 생산 라인 B7 라인에서 연간 9,600만 개의 OLED 패널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BOE의 플렉서블 OLED 패널 출하량은 910만 장이었습니다. 생산 캐파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출하량이 몇 %인가? 이것이 바로 수율이죠. 단순 계산으로 출하량은 연간 3,640만 장이며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출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BOE의 플렉서블 OLED 수율은 38%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캐파를 100% 가동했을 때의 이야기고 일반적인 경우 70% 수준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수율은 3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낮은 수율로 인하여 화웨이의 신규 모델 메이트 30 프로에서 사용하는 플렉서블 OLED 패널을 자국 기업에 맡기기로 결정하였으나 도저히 공급이 안 되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BOE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으며 자사의 OLED 패널의 일부 물량
시장을 BOE에 할당하기로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BOE의 B11 라인은 애플 전용 라인으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애플은 BOE를 밀어주는 것일까요? 자, 이유는 삼성전자가 소형 플렉서블 OLED 패널에서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갑의 입장에서 여러 개의 벤더를 두고 부품 단가를 인하하는 갑질을 해왔으나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의뢰 입장입니다. 애플은 패널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 경쟁적으로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려 하는 것이고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BOE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도 플렉서블 OLED 패널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또한 지난 2017년 애플 전용 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율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1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가적으로 삼성의 기술력을 탈취하여 넘겨주지 않는다면 누적된 기술력이 부족한 BOE 입장에서 수율 향상에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BOE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라인의 추가보다 기존 B7 라인과 애플 전용 라인인 B11 라인의 수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모든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국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국가 차원의 기술 강탈 금지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은 이번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힘들게 쌓아온 기술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둑질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다음으로 CSOT는 중국의 2위 디스플레이 업체로 T사 라인이 플렉서블 OLED 패널 생산 라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T사 라인 자체가 초기 가동 단계로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며 샤오미의 플렉서블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나 아직 기술력이 한참 부족하여 확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3위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티안마는 5.5세대와 6세대 OLED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플렉서블 이전 단계인 리지드 OLED 패널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플렉서블 라인의 수율은 10% 미만으로 공급업체조차 찾지 못한 단계입니다. 비자녹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V2 라인에서 플렉서블 OLED 패널을 생산하지만 역시 수율은 10% 미만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애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플렉서블 OLED 패널의 수율조차 맞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정 수준까지 수율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플렉서블 OLED를 넘어 QD-LE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패널이라 불리는 QD 디스플레이는 퀀텀 닷이라는 양자점의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결정으로 자체적인 빛을 내며 OLED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퀀텀 닷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짧은 파장으로 파란색의 빛을 띠고 반대로 입자 크기가 크면 붉은색을 띠며 나노미터 단위로 조절하면 더욱 미세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소재입니다. 또한 적은 에너지로 높은 발광 효율을 내며 색 재현율이 뛰어나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과점하고 있는 대형 OLED 패널 대신 QD 디스플레이 투자를 택했습니다.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하여 2021년 첫 양산 예정입니다. 자, 그럼 현재 삼성전자에서 QLED TV라고 이미 출시되고 있는 제품은 대체 무엇일까요? LCD TV 앞에 퀀텀 닷 컬러 필터를 덧댄 사실상 QD LCD TV입니다. 완벽한 기술 구현이 되지 않은 중간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LG전자의 OLED TV 또한 100% OLED TV가 아닌 화이트 OLED 앞에 컬러 필터를 댄 중간 단계의 OLED TV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OLED 패널만 100% 자발광의 OLED를 사용하는 패널이고 대형화가 될수록 처짐 현상 및 번인 현상 등으로 아직 대형화는 성공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및 중국과의 초격차를 위해 투자하는 QD 디스플레이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양산, 성공에 기대를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재테크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투자의 기회가 있겠죠? QD-LED의 관련 장비 그리고 소재 업체들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